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주도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편견, 고정관념을 제가 오늘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작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과제들이거든요. 자, 자기주도 공부를 생각할 때는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이유 그리고 목표입니다. 지금 아마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중에 있으실 텐데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키워야 할까? 내가 자녀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기른다는 건요, 정말 어렵고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동시에 복잡하고 아주 머리 아픈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목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짜증이 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의 목표는요, 바로 아이의 독립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지금 정말 많은 가정에 정말 많은 성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아이가 내가 뭘 원했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지, 내가 성인이 되었는데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성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 아니시죠? 어른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갔을 때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이들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독립도 그냥 독립 아니고 진짜 멋지게, 무엇보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같이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표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주도 공부법, 특히나 초등에서 시도하는 자기주도 공부법의 4단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시키시는데요, 왜 시키시는지 물어보면 이유는 다양합니다. 중학교 가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습관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초등의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구나,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해보니까 괜찮네, 나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아이는 본인이 원해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엄마가 하자고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엄마가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초등 아이들의 공부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 공부는 100% 엄마 주도 공부가 됩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주도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주도권이 하나하나 아이에게로 잘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공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였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하라는 말을 안 했다면 하지 않을 거예요.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자기 효능감,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설득을 하는데요. 이렇게 공부의 주인이 처음에 엄마였지만 점점점 이 주인이 아이가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어머님들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왜 우리 아이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요? 그리고 점점 사춘기가 다가오고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당연하죠.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아이에게는요, 아직 내적인 동기가 없어요.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야지 라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니? 라고 혼내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질 때까지, 의지가 생기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정말 갖고 싶은 직업이 생길 때까지는 외적인 보상을 더해 주시라는 거예요. 외적인 보상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보고 싶어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짧은 보상, 단기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단기 보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이의 습관이 자리 잡히고 나면요, 보상의 주기는 길어지고 결국에는 보상 없이도 습관의 힘으로 자기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상 주시는 거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뭘 좋아할까, 아이가 뭘 원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상의 힘으로 가시다가 내적인 동기가 생길 때까지 우리 아이를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우셔야죠. 지금까지 아이 공부를 하면서는 주로 엄마가 주도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아이가 해야 될 것 같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들 문제집을 사주시거나 학습지를 신청하시거나 학원에 등록을 해주시면서 아이에게 필요할 거다 예상되는 과목들의 공부를 아이에게 이것저것 시간표를 짜주고 하게 하고 또 점검도 하고 이런 모든 역할들을 엄마가 해주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아이랑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랑 같이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앉히기만 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직접 물어봐 주세요. 한자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기로 했지. 그러면 한자 공부는 무슨 요일에 했으면 좋겠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일기를 썼으면 참 좋겠는데 한자 하는 날 일기까지 쓰면 너무 바쁠 것 같지? 일기는 무슨 요일에 쓰면 좋을까? 그리고 일기 쓰는 거 싫어? 그러면 일기 말고 독서록으로 바꿔보자. 일기를 쓰고 싶어? 독서록을 쓰고 싶어? 하면서 이 공부 안에 아이가 본인이 바라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것들이 이 계획표 안에 반영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들이 더 많이 반영될수록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 내 건가? 내 계획표인가? 내가 이 계획대로 하면 또 내 마음대로 이 계획표를 또 짜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이 계획표 안으로, 이 공부 안으로 성큼 들어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아이에게 아무리 잘 짠 완벽한 계획표를 준다 하더라도요, 아이 마음속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아마 3일에서 4일 정도 하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게 보통입니다. 네. 우리 아이는 혼자 가고 있지 않고요. 우리 엄마라는 든든한 코치님이 계시잖아요. 엄마의 힘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흐지부지 되지 않게 아이가 직접 이 계획 안에 성큼 들어와서 아이가 저도 해볼래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짠 계획이고 제가 선택한 공부니까 해볼게요 라고 아이를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획을 짜실 때 가장 좋은 계획은 초등 계획표는 일주일 단위의 계획입니다. 지금 매일매일의 계획만 짜고 계시거나 혹은 한 달 단위의 큰 계획 혹은 알아서 해 라고 아이한테 온전히 맡겨두시기도 하실 텐데요. 초등 대부분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주일 단위의 계획이에요.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매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과목이라면 굳이 매일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3번, 2번 혹은 1번 정도로 배치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매일 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나누어서 일주일의 계획표 안에 담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기는요, 매일 하는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는 더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해보고 글을 쓰고요. 영어는 더 많은 영어를 듣고 또 책을 읽는 시간. 수학은 복습을 꼼꼼하게 하고 연산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기초 과목들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과목들은 아이가 좋아서 하는 과목이거나 한자나 세계사처럼 중고등을 대비하는 과목들, 이런 것들로만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초등 시기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닦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단순 암기나 벼락치기로 점수를 올리기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계획을 세워서 아이랑 차근차근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웠어요. 실천으로 옮겨야겠죠? 아이들이요, 계획 세운 대로만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고맙죠? 네, 아시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은 기술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획도요, 세워본 아이가 더 잘 세울 수 있고요. 우리 수능 만점자들의 공통된 특징 아시죠?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한 스터디 플래너. 그게 바로 공부 습관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 시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것과 남이 세워준 계획을 계획대로 공부만 해본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실천이 안 돼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공부량이 너무 많거나 공부 시간이 너무 적었거나 갑작스러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거나 이 이유를 분석을 해서요, 다음 주 계획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획 달성률이 50%도 되지 않았다. 그럼 다음 주 계획 달성률을 60%, 70%를 목표로 해서 가는 거죠.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실천은 초등 시기 내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 모든 것은 다 경험이고 시도해보는 그런 귀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천한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점검이라고 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오늘 공부 다 했어? 공부한 거 가지고 와봐. 해서 이렇게 막 채점을 하시죠. 그리고 일기 쓴 거 가지고 와서 쭉 보시고 맞춤법 틀린 거 봐주시는데요. 자, 점검 과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공부니까요. 단순히 맞고 틀리고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대로 실천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못한 부분과 계획대로 잘 된 부분, 그리고 계획 이상으로 해낸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다음 주 계획을 새롭게 세워보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그 계획대로 도전해보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그 계획이 정교해지고 실천 가능해지면서 공부 습관이 잡히고 나면요, 그 이후에 공부량은 차근차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부량을 무리하게 잡거나 처음부터 공부량을 무조건 많이만 해야지 라고 욕심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거나 그것들 덕분에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 공부 독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짜준 계획표대로 잘 따라오는 거, 겨우 초등, 중학년 정도면 끝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초등 고학년 되면 아이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부 독립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 1강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요, 가지고 계시던 주도권을 하나씩 우리 아이에게 넘겨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던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점검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는 과정까지 이 4단계 그냥 머릿속에 확 외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초등 자녀 대화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도서관 구독 많이 해주세요.